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해서 이 상대가 무엇을 해도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뭐 담배 피우는 모습까지도 멋있어 보이고 말이죠. 뭐 늦잠을 자고 눈곱 끼어 있어도 미인은 잠꾸러기려니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고요. 약간의 푼숙기마저도 순진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결혼 후에는 이 상대에게 속았다라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상대에 대한 나의 열이나 사랑이 미지근해지면서 연유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오히려 죽도록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반성도 해봐야 되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이혼의 사유로 성격 차이를 거론합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는 이미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연애 시절에도 그런 정도의 차이는 존재했을 겁니다. 단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새삼 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에게 속으면서 한 세상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으면서 서로를 믿고 배려해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랑이야말로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아닐까요? 여전히 지금도 속으면서 사는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빈 곳은 이젠 채워졌으니 아름다운 세상에서 많이 외로워하며 내 반쪽을 찾아 헤맨 건 모두 옛날 얘긴걸. 내 생에 이 시간만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마침
잭스키스의 커플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8월과 9월이 교차되는 그런 주이기도 하고, 이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가는 여름 또 오는 가을 이 반기실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사실 하와이는요 이 8월 지난다라고 해서 여름 다 물러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죠. 대부분 9월까지 굉장히 무덥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는 더위에 대한 대비들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주말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굉장히 이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심려가 크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방금 전에 지금 하와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일단 어제 신규 환자 숫자 때문에 깜짝 놀라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신규 환자 숫자에 조금은 가슴을 쓸어내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720명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 720명 중에 468명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139명이 빅아일랜드에서, 73명이 마우이, 34명이 카와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주 밖에서 6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면서 최근 지금 14일 사이, 그러니까 2주 사이에 무려 1,946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된다면 제일 걱정되는 건 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병원 시스템이죠. 지금 뭐 당국 관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루머까지 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병원 시스템의 과부하 때문입니다. 이 병원 입원 환자라든가 또는 이 중환자실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대란을 선포하게 된다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면 이제 상황이 정말 이 보건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국 관계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좌시 그린 부지사의 오늘 최신 업데이트를 보면 현재 병원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이 419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하와이의 백신 접종률은 6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의 숫자가 70.9%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환자의 지금 이 확산 속도와 비교를 했을 때 백신 접종률은 글쎄요. 이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어제 지금 확진 환자 수 때문에 깜짝 놀라셨던 분들, 일단 이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보고되지 않고 누락됐었던 그런 환자 수가 추가가 되면서 아주 큰 숫자가 나왔던 거고요. 데비리게 주지사가 최근에 지금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락다운에 대한 이야기, 아직까지 락다운을 지금 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추가 제재 조건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각 카운티 수장들은 이미 각 카운티마다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지금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루이크 블링지아드 시장도 백신 패스포트와 관련된 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방송하는 동안에 업데이트 된다면 간단한 내용이라도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뭐 날씨를 살펴보자면, 지금 허리케인 아이다 때문에 루이지애나가 그야말로 지금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고 있죠. 지금 이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 때문에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100만 가구 이상이 지금 정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전 사태가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더욱더 걱정이고,
비록 폭우는 멈췄지만 홍수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옥의 피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제방이 붕괴되기도 하고 뭐 이쪽은 그야말로 이 홍수 지옥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또 산불이 발생이 돼서 강풍을 타고 지금 뭐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피령 또 내려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불길이 4km나 이동을 한답니다. 뭐 이 정도면 이 뭐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난해의 악몽이 다시 또 이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예상 나오고 있고요. 백신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일단 뭐 지금 미국의 하루 코로나 입원 환자가 일주일 사이 10만 명을 넘겼다라는 그런 암담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반면에 이 파이저가 늦으면 늦가을 정도의 올해 안에 지금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만 5세부터 11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 코로나 백신 승인을 예상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 들려오고 있어서 이 아이들 때문에 걱정 많으신 이 부모님들께 이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와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는 계시지만 정말 이 걱정스러워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시 후에 하와이 학교 상황은 어떤지 이 소식도 여러분들께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에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월요병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말 동안 하와이 코로나 상황이 어땠었는지 걱정 담은 그 발걸음으로 이 출근길 오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아이들도 이 등교할 때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이 조심성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도요, 수백 명이 모이는 비치 파티가 계획이 됐다가 단속반에 이 적발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이 젊은 층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거고 이 젊은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 또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명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이 비난들이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또 다른 슬픔이란 없는 걸 그대 곁에 있으면 우리 사랑은 영원할 뿐이야.
강수지가 노래했습니다. 시간 속의 향기. 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가 정말 이 하와이가 팬데믹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감염 사례를 보고했었던 이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웠었던 그런 날이었죠. 물론 어제 보고된 1,678건의 신규 확진 환자 수는 이 8월 15일부터 이 8월 25일 사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누락됐었던 이 연구실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었던 그 내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례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오류가 됐었던, 그러니까 이 누락됐었던 보고 사례가 한 8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원래 수치를 따지자면 한 800건에서 900건 정도가 됐었겠죠. 갑자기 1,600건 이러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랐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누락됐었던 사례들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된 것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제는 사망자도 보고가 됐었죠. 이 2명의 새로운 사망자가 나왔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678건이었지만 한 800건 정도가 그 전주 것이 포함이 됐던 거니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어제 신규 확진 환자 중에 1,239건이 오아후에서 나왔었고 마우이가 214건, 빅아일랜드가 214건, 마우이 147건, 카와이 55건, 라나이 2건, 몰로카이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주 밖에서 보고된 사례도 20건, 20건 보고가 됐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오아후에서 나왔습니다. 60대 여성 1명, 또 70대 그 여성 1명, 이렇게 2명의 여성 사망자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 추세는요. 그야말로 이 다세대가 함께 거주하시는 집안 같은 경우는 젊은 가족부터 나이 든 가족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호소하시는 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히 지금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백신 접종을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입원해 있는 400명 넘는 입원 환자들 중에 89%, 거의 90%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된다면 정말 이 하와이 이 병원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요. 입원 환자, 또 특히나 이제 중환자실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병원들이 이제 서서히 제재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급한 환자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입원하실 수 없고 수술 받으실 수 없고 응급실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보건 이 위험이 정말 현실에 눈앞에 닥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현실화되기 전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테스트 받으실 수 있는 곳, 또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느 지역에 지금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취약한지 이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가 노래합니다. 청혼.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처음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시간 나는 당신을 믿을게요 그대에게 난 반한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멋져 보여요 그대에게 난 반한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진 않을게요 거려요 마음으로 안아줘요 같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힘들겠죠 걱정 말아요 잘할게요 그대에게 난 반한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멋져 보여요 그대에게 난 반한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진 않을게요 후회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런 늦은 저녁에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대에게 난 반한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멋져 보여요 그대에게 난 반한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진 않을게요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이란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운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운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여보, 우메켄 제초 백기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엑기스 888-941-3311 우메켄.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머난 화면에 치면 살며시 다가와 은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슬픈 마음도 멀리 사라져. 그녀는 나의 샴푸의 요정. 이제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나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슬픈 마음도 멀리 사라져.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샴푸의 요정. 자, 데빌리게 주지사가 주말 동안요, 이 요즘 SNS를 타고 계속해서 이 루머가 돌고 있는 셧다운 명령에 대해서 이건 소문일 뿐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 카운티들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제한 요건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데빌리게 주지사가 어제 분명히 현재로서는 셧다운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 카운티 시장들 또 보건관리들은 더 많은 제한 조치에는 찬성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셧다운 명령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지금 연휴가 바로 이제 코앞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연휴 계획들 분명히 세우고 계실 텐데 이 레이버데이 위켄드에 이 3일 동안만 72시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셧다운을 하는, 왜냐하면 이제 휴가가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모임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역시나 이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 속도에 발맞춰서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임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레이버데이 위켄드 3일 동안 72시간 동안만 제한적인 일시적인 셧다운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SNS 상에서 호놀룰루 또는 이 하와이에 셧다운이 이제 임박했다, 내려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루머입니다. 여러분들 소문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런 루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뉴스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루머의 진원지는 온상은 역시나 이제 SNS입니다. SNS를 통해서 루머가 돌고 있고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런 소셜미디어의 주장에 대해서 데빌리게 주지사 아니다. 현재는 지금 셧다운 계획 없다. 라고 지금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SNS 상에 올라오는 게시물들, 유포되는 이야기들을 다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확산 속도가 컨트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더 많은 제한 조치들은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 호놀룰루 릭 블링지아디 시장이 레스토랑이라든가 술집, 체육관들을 위한 백신 패스 프로그램을 지금 자세한 내용을 오늘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오늘 발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놀룰루시는 지금 대규모 모임들을 단속하고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그리고 이제 백신 패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릭 블링지아디 시장 역시 금요일 인터뷰에서 이 셧다운에 대해서는 PSA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데빌리게 주지사가 이미 지난주에 노동절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백신 접종의 의무화는 즉각적인 지금 이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편 지금 이 빅아일랜드, 미츠라트 빅아일랜드 하와이 카운티 시장 같은 경우는 빅아일랜드의 병원이 지금 거의 이제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즉각적으로 이 제한 조치가 발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제한 조치는 모임의 규모를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모임이 가장 큰 진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실내 10명, 실외 10명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오아후 같은 경우 이전에는 이 빅아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내 실외 명수가 실외는 훨씬 더 많았었죠. 25명까지 이렇게 이 모임을 제한을 했었습니다만 빅아일랜드는 이제 실외도 10명으로 모임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외 모임의 규모를 축소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비치 파티,
이 해변에서 많은 분들께서 모여서 파티를 열고 그리고 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곳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제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과 공원에서 텐트 치는 것도 금지가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천막 치는 거, 캐노피도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모임은 모든 그 모임들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이미 그 오아우는 리플링지아드 시장이 지난주부터 발표를 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이 대규모 모임은 지금 다 캔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28일간 이 조치가 유효하고 빅아일랜드도 이제 금요일부터 즉각적으로 이 제한 조치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모든 대규모 모임은 지금 허가가 취소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카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강력한 제재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카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와이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했지만 가장 강력한 이 제한 조치를 취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카와이도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 정확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그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격리를 하고 또 밀접 접촉자에게 이것을 알리는 그런 이제 추적 시스템, 이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추적 시스템의 능력은 이 초과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카와이도 결국은 이제 이 제재 조건을 강화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유일한 방법, 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마우이 빅토리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카운티가 내놓을 새로운 제한 조치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과 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21일간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이나 모임을 자발적으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 자발적인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죠. 이건 뭐 강요된 것은 아닙니다만 방문객들에게는 호텔에만 머물러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불필요한 행동은 또는 모임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발적인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 제재 조건들이 더 강화된다고 해서 효과가 당장 발생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2, 3주 사이에 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이 자발적인 그러면서 이제 72시간 동안 셧다운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시적인 그 기간 동안만 3일 동안만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할지 안 할지 지금으로서 아직까지 그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좌시 그린 부지사는 만약에 지금 입원 환자가 400명대잖아요. 그런데 입원 환자가 500명대로 올라서게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은 과연 셧다운이 내려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SNS상에서 루머가 돌 만큼 이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데비리게 주지사가 셧다운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보건국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는 이 노동절 연휴 기간 72시간 동안만 셧다운을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72시간 동안 그 모임을 자제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셧다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모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빠르게 확산되는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같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이번 주 내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지금 그 우려가 되는 것은 병원 시스템입니다.
이 병원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고 또 병원이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나마 지난 주말에 지금 입원 환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긍정적인 그 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입원 환자 50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제일 큰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사망자들을 보면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입원 환자들의 면면을 봐도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젊은 층이 워낙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많은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주말 동안 많은 모임들이 있고 또 파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자제들을 좀 해주시고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요즘 젊은 층이 이것을 외면하면서 지금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요일에 DLNR이 이 해변에서의 대규모 모임을 단속했습니다. 이 적발을 해서 4명에게 지금 그 사이테이션을 소환장을 발부를 했는데 한 300명에서 400명이 모이는 이 해변 파티가 계획이 됐던 겁니다. 요즘 외부에서 여러분들 야외에서 25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돼 있잖아요. 오아우가. 빅아일랜드는 이제 1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스트 오아우 지금 이 카이비 스테이트 시닉 쇼라인스에서 300~400명이 모이는 그런 이 비치 테이크오버라는 대규모 이 파티 집회가 예정이 됐었던 겁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하와이 그 학생들이었다 그래요. 대학교 학생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4명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사이테이션을 발부를 했고 경범죄로 기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모인 사람은 뭐 200~300명이 넘는데 실제로 이제 처리된 사람은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없습니다.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고 해변으로 가는 길목마다 젊은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 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마스크 쓴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들고요.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걸치고만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음주의 소란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당연히 이제 이 해산을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런 파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발생돼서는 안 되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파티입니다. 불법 모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수퍼 전파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아우 같은 경우 실내에서는 10명, 실외에서는 25명으로 모임의 규모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은 이런 것에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마다 파티들을 하고 있고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노동절 연휴에 이런 모임들이 많을까 봐 지금 72시간만 일시적으로 셧다운하는 방안들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관계자들과 그리고 로컬 주민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허용도 되지 않는 대규모 모임들 이런 것들 또 위험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야 되느냐. 지금 뭐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경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지금 시민의식의 실종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당국자들도요, 이제는 뭐 교육하고 경고하고 촉구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당근만 사용할 시기는 지났다라는 거죠. 이제 채찍을 휘둘러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점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랑하시는 가족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사망하는 일들 이런 것을 보시는 분들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자, 이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좀 해야 될 때다라는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괜히 설레이던 맘 하얗게 빛나던 너를 보게 됐어 스쳐 지나갔지만 까만 너의 눈 속에 널 바라보는 내 모습이 있어 And I'll be seeing you 보게 될 거야 내게 주문을 그랬으니 그렇게 난 그렇게 너 만날 거야 찾게 될 거야 너는 마법에 빠진 거야 그렇게 꼭 그렇게 날 찾을 거야 매일 너의 꿈속에 나를 보게 될 거야 놀라지는 마라 우연이 아니야 한순간이었지만 너의 마음 가득히 까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있어 And I'll be seeing you 보게 될 거야 내게 주문을 그랬으니 그렇게 난 그렇게 널 만날 거야 찾게 될 거야 너는 마법에 빠진 거야 그렇게 꼭 그렇게 날 찾을 거야 I'll be seeing you 찾게 될 거야 너는 마법에 빠진 거야 그렇게 꼭 그렇게 날 찾을 거야 박혜경이었습니다. 주문을 걸어. 자,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호놀룰루 릭 블링지아디 시장이 아마 이제 백신 패스 프로그램, 백신 패스포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제 호놀룰루의 술집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이 체육관, 짐 같은 곳에 들어가실 때 백신 접종을 받으셨는지 여부를 이 증명서를 보여주시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 거죠. 이미 많은 도시들이 백신 패스포트 프로그램, 백신 패스 프로그램, 뭐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만 같은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링지아디 시장도 그런 도시들과 내용을 논의들을 하고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잘 살펴본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호놀룰루도 이것을 이제 고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최대한 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블링지아드 시장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추가 그런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하와이 레스토랑 협회 같은 경우 지금 뉴욕시가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뉴욕시 레스토랑 협회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백신 패스, 백신 접종을 하셨는지 여부를 보여주시고 입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별로 그렇게 이제 불만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데,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스트 옵션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셔서 들어가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테스트를 받으셔서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 레스토랑에 들어가실 때 그걸 보여주시는 이런 옵션인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발하시는 그런 옵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식당들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백신 패스 프로그램이 시행이 된다면 벌금도 책정이 되겠죠. 지금 뉴욕 같은 경우 최대 5,000불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셧다운을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방안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최근에 하와이 식당협회, 이 레스토랑 협회가 약 120군데의 레스토랑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일부는 지금 백신 패스 프로그램을 선호하겠지만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오아우 같은 경우 식당의 60% 이상이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또는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노쇼 같은 경우는요, 백신 접종률이 45%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 오아우 같은 경우 35%에서 40% 채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고요. 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요. 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자, 실라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면서 루디아 집에서 안식일날 기도의 처소를 이렇게 돌아보러 가는데, 시장거리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저 많은 계집종이 자꾸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젊은 여자가 귀신에 의해서 정을 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 짠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유케 됐더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에 쫄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병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천식도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우울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거시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갑상선도 심장병도 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낫게 될지어다. 50견도 간경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유방암도 마음의 화병도 다리 아픈 병도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할 때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 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하메아 4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는 255-1234입니다.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마치 말을 잃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너를 지키고 있네. 어느새 굵은 눈물 내려와 슬픈 내 맘 적셔주네. 기억할 수 있는 너의 모든 것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너의 사랑 없인 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을 것만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모습은 미소 짓던 너의 그 고운 얼굴 어느새 굵은 눈물 내려와 검붉은 물 물들였네.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어.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너무도 멀리 떠나갔네.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갔네.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갔네.
임지훈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랑의 썰물. 자,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또 이제 이 레이버데이 위켄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날씨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하와이에 이 트레이드 윈이 불고 있기는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하게 불지 않다 보니까 이 낮 시간에는 오히려 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습도가 좀 높고요. 이 더위를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이 트레이드 윈이 약하게 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하게 불고 있는 트레이드 윈이요. 이번 주 주중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 지금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초까지는 유지가 되고요. 금요일 정도? 빠르면 목요일 오후? 뭐 이럴 때부터 이제 트레이드 윈이 조금씩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중에는 특히 이제 뭐 윈워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비올 확률 높겠습니다만 오후 같을 때 바람 거꾸로 이제 불 때처럼 리월드 쪽에 갑자기 이제 먹구름이 그 형성이 되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이 트레이드 윈이 점점점 강하게 불기 시작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요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목요일 오후부터 이제 이 빌드업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위에 좀 대비들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혹시 오아우에서 여러분들 바닷가 찾으실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주의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이 젤리피쉬가 출몰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남쪽 해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해파리가 출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해파리가 이제 출몰하게 되면 경고 표지판이 대부분은 설치가 됩니다. 또 이제 라이프가드에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제 라이프가드에게 문의를 하시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해수욕을 즐기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힘내서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뉴스들이 사실 대부분은 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잖아요. 이런 소식만 전해드릴 수 없어서 간단한 단신과 함께 여러분들 좀 흥미로우실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리프레시를 좀 해야죠.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요. 예전에 사라져서 뭐 이거 다시 부활이 될 수 있을까 싶었었던 그런 뭐 자동차 극장, 야외 극장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이 팬데믹이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런 그 영화 보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바꿔놓고 있는데 호놀룰루가요 올해 야외 영화 도시 부문에서 지금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이 10위 안에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밖에서 마지막으로 영화 본 게 언제세요? 요즘은 이 알로하 스타디움도 그렇고 그 자동차 극장들을 이제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지금 열고 있기 때문에 이 호놀룰루에서 야외에서 영화 보신 분들 최근에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런 러브의 지금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호놀룰루가 야외에서 영화 보시는데 아주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집에서 영화 보실 수도 있죠. 요즘 많은 분들께서 영화관 찾으시기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영화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또 영화는 빅 스크린에서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이제 영화관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야외 영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놀룰루가 야외 영화 보기 가장 좋은 도시 10위에 지금 선정이 된 건데 요즘 이제 팬데믹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활동, 새로운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라이브인 자동차 극장이죠. 이 자동차 극장들 이게 정말 옛날에 영화에서나 보던 거였는데요. 요즘 이제 다시 이 서서히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 벽이나 스크린에 이제 프로젝터 쏴가지고 야외 영화관 만들어서 이 즐기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한국도 요즘 이게 참 인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만의 영화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호놀룰루 같은 경우는 뭐 날씨도 그렇고 야외에서 영화 보시기에 정말 이 좋은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런 러브가 야외 영화 보기에 가장 좋은 도시를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50개 도시를 선정을 했는데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영화 관람하기 이제 좋은 그런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백야드에서 뒷마당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가, 또 야외 관람을 하기에 날씨가 좋은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또 수영장에서 그야말로 튜브 위에 누우셔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영화를 또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고려가 됐었다고 그래요. 사실 오아후에는 사람들이 지금 갈 수 있는 야외 극장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조금 발상을 전환한다면 TV를 뭐 이 뒷마당이나 파티오 같은 데다가 옮겨놓고 보실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쏘실 수도 있고, 흰 벽도 많으니까 말이죠. 이 아이디어를 내신다면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이 야외 영화관 분위기를 내실 수 있는 그런 환경, 호놀룰루가 최적이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영화 관람 요즘은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활동 중에서, 취미 중에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취미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조금 더 운치 있고 또 호놀룰루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환경과 기후를 활용하신다면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도시가 그럼 야외 영화 보기가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lawnlove.com, 이 lawnlove.com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 재밌는 소식 전해드릴까요? 요즘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그 이슈와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제1선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는 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와이도 이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뭐 1도, 2도 더 더워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지구 전체에 이런 영향이 미쳐진다면 이건 정말 우리의 모든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와이가요, 1970년 이후 온난화가 미국에서 가장 느리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주 2위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이기도 하죠. 요즘 뭐 많은 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 기후변화, 요즘은 정말 이 기후재난이라고 할 만큼 지구촌 곳곳에서 이 날씨와 관련해서 또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었던 큰 그런 재난들이 잇따라 발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빠르게 막아야 되는데, 지난 1970년 이후 지금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주가 있고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이제 온난화가 서서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주들도 있습니다. 지금 스태커가 내놓은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은요, 2020 지구의 날 보고서를 참조해서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의 데이터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숫자로 만약에 보게 되면 호놀룰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더워지고 있는 온난화가 되고 있는 그 속도를 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늦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점점점 이제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기온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겨울이 짧아지잖아요.
지금 뭐 이 여러분들 극지방에서 얼음 녹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오대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얼음이 어는 시기가 점점점 늦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녹는 건 빨라진다고 하죠. 또 콜로라도 같은 경우 스노우팩이 불과 우리가 한 세대 전보다 30일이나 빨리 녹는답니다. 지금 뭐 이 눈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강물은 말라가고 있겠죠. 이 봄은 더 습하게 되고 홍수가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름은 더 고온 건조하고 그냥 폭염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치명적인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불 요즘 뭐 말도 못하죠. 게다가 폭염에 이어서 가뭄까지 극심한 가뭄까지 지금 뭐 이 내륙의 호수들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하수도 부족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농사 짓는 것도 어려워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 뭐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풀이 없고 결국 나무와 땅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자랑하는 멋진 해변도 사라질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암담합니다. 전 세계 해수면의 높이가 2100년까지 4피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와이는 정말 해안가 계시는 분들 잠기게 됩니다. 요즘도 이 많은 분들께서 위협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석탄이나 석유를 덜 사용하고 또 전기도 덜 사용하고 연료의 이 기준을 강화하고 여러분들께서 운전도 사실은 이 화석연료 사용하는 가스 사용하는 자동차들 덜 사용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연료 또 도시를 만들어가고 더 효율적인 건물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소비 패턴, 행동, 습관을 바꿔야 우리가 이런 그 암울한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하와이가 미국에서 온난화가 지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 2위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함께 드네요. 베이시스가 노래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별. 끝인가봐 이제 끝난 일인가봐 날카로운 이 마주의 기억도 이별을 되돌릴 수 없나봐 마지못해 함께 있는 동안에도 자꾸 시계만 들여다보는 너 이별은 늘 이런 식인가봐 참 많이 울었어 남자답지 못하게 이별이란 일이 이렇게 갑자기 오나봐 아냐 이건 너마저
베이시스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 지구 온난화, 특히 이제 하와이 온난화가 미국 내에서는 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곳 2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지금 그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리고 느리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곳, 이 리스트가 있는데요. 빠르게 일어나는, 온난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 어디일 것 같으세요? 1위가 네바다입니다. 그리고 2위가 버먼트고요. 3위가 뉴멕시코입니다. 사실 지금 뭐 70년대 이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놀룰루 같은 경우 지금 느리게 진행되는 곳 2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도 변화가 뭐 1.4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바다 같은 경우는요, 같은 기간 동안 6.45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지구 지금 뭐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위가 이제 뉴멕시코라고 말씀을 드렸고, 느리게 지금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 세 곳이 1위예요. 호놀룰루가 2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1위는 동점을 기록한 메릴랜드, 미시시피,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입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약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때로는 부부싸움도 해보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 갔을 줄이야. 산다는 건 그런 게
여행 스케치였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자,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이 하와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 병원 시스템도 서서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퀸스 웨스트 병원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 퀸스 병원 그리고 스트라우 병원도 지금 이 중환자실 거의 이제 차가고 있다.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왔었습니다. 뭐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뭐 병원에 지금 입원 환자가 400명대 초반인데 이게 이제 500명대로 돌아서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이 비상 상황이 된다라고 거듭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카이저 병원, 이 카이저 모아날루아 지금 병원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지금 그 일부 당장 너무나도 급한 그런 그 수술이라든가 그런 그 입원 환자만 아니라면 이걸 지금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몇 주 동안 지금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즘 이 환자들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의료 시스템이 여기에 이제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단 지금 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전파 속도를 늦추고 이 확산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이 정말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관련 이 입원이라든가 처치들 또 수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미루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카이저 병원은 오늘부터 일부 수술이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우이 카이저 퍼머넌테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부터 비필수적인 여러 가지 처치라든가 수술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지금 이 환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의 치료 또 전문의 진료 예약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카이저에 이제 예약이 되어 있으신데 이게 이제 연기 조치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시게 되면 오아우도 마찬가지고요. 마우이도 마찬가지고 치료나 또는 예약이 변경되면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실시되는 조치이고 향후 몇 주 사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영향을 받으신다면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물론 이제 응급실이든 중환자실이든 상당히 지금 시스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병원 상황이 재난 사태다라고 선포를 할 만큼 그만큼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병원들 이제 거의 다 찼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환자 수가 확 늘어나게 돼서 입원 환자 수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건 그야말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될 때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호놀룰루 검시소 옆에 그 트레일러 설치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이제 상황이 점점점 좋지 않고 또 사망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병원 시스템도 그렇습니다만 이 영안실도 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호놀룰루 검시관 사무실 한쪽에 지금 이제 안치할 수 있는 추가 이제 트레일러가 배치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케어스 액트 기금으로 호놀룰루 소방대가 3대의 트레일러를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배치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 영안실과 관련해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한 40%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갑자기 확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순간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또 하나 걱정은 지금 요즘 이제 모임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이 장례식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이제는 자유롭게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지금 좀 계속해서 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밀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안실에 지금 이 수용되어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도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되면 언제든 갑자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는 요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과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안전한가? 이거 괜찮을까? 걱정들 하시는데요. 이 하와이 학교 상황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별을 세던 그 시절 가버렸어도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너 너는 아직 나의 꿈이야 호수에 일렁이던 그 별빛 사라졌어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너 너는 아직 나의 전부야 사랑은 그리움 사랑은 외로움 눈물 한 방울 사랑은 시작되고 마치 내 가슴을 송들이 채 메워버린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 철없던 어린 시절 덧없이 가버렸어도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았네 아픔처럼 여울 지면서 없이 가버렸어도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았네 아픔처럼 여울 지면서 아픔처럼 여울 지면서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이유진의 곡이었습니다. 자, 하와이 학교 과연 안전한가? 이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이번 달 초에 공립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하면서 이 전면, 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죠. 사실 지금 주교육부가 제공하고 있는 원격 학습 옵션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학부모님들께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교육부 그리고 지금 그 임시 대행을 맡고 있는 케이트 하야시 이 대행 교육감 같은 경우 학교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있고 이런 조치들이 캠퍼스 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산을 막고 있고 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안전하다라고 학부모님들과 지금 교사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봐도 지금 학교 내에서 빠른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지금 주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하와이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557명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일부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께서 대면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기에는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은 거죠. 또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 수업을 하고 최대한 이 제재 조치들을 준수를 잘하고 이러면 교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 교사들에 대해서 교직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적용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지금 뭐 이 학부모님들의 이 우려는 점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대면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저하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많은 분들 공감을 하고 계시죠. 이 교육 관계자들이 잃어버린 1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이들의 지금 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대면 수업을 통해서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확산 기세가 워낙 이 기세등등하다 보니까 이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이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걱정하시는 마음이 어떻게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소식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파이저 같은 경우 지금 이 파이저 같은 경우 올해 안에 이 4살부터 11살 사이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이제 인증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은 그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그때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심 또 조심해 주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죠. 최성원입니다. 내가 찾는 아이.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흔히 볼 수 없지. 빈 주머니 걱정해도 사랑으로 채워주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없지. 내 마음이 맑을 때나 얼핏 꿈에 나타나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이였습니다. 지금 이 방금 전 업데이트된 소식 보니까요. 이 아프간 전쟁 2001년 시작이 됐었죠. 미국과 아프간 간의 이 전쟁이 이제 20년 만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지금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장 조직 알카에다의 9.11 테러에서 촉발됐었던 아프간전, 미국이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완료를 선언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가 된 거죠. AP통신의 보도를 보면은요, 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군사작전을 책임진 케네스 프랭크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이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 미군의 수송기가 아프간 현지 시간 30일 밤 11시 59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시한으로 정한 31일, 이걸 이제 불과 1분 앞두고 철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 맥켄지 사령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아프간 철수의 완료, 또 미국 시민, 제3국인, 또 아프간 현지인의 대피 임무 종료를 선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피 작전이 본격화된 지난 14일 이후 12만 3천 명이 아프간을 탈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6천 명의 미국인이 아프간을 떠났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맥킨지 사령관 100명에 못 미치는 미국인이 탈출을 희망했지만 이 시간 내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AP통신도 미국의 마지막 비행기가 출발했다라는 탈레반 경비대원의 발언을 전하면서 카불에 폭죽이 울렸다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탈레반은 아프간 완전 독립을 주장하면서 전역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미국이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5월 1일까지 미군을 철수하는 합의를 탈레반과 지난 2월에 맺은 바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4월 달에 미군 철수를 결정을 했고요. 아프간전 종식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연말까지는 이 친미 성향의 아프간 정부군이 버텨줄 거다라고 미국이 이 오판을 하는 바람에 탈레반이 지난 15일 정권을 장악한 뒤에 철군 일정은 물론이고 이 민간인 대피에도 큰 혼선을 빚었고요. 그야말로 이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가 됐었죠. 이 아프간전은 미국과 아프간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 전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전쟁 비용만 해도 인명 피해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전쟁 비용만 해도 미국의 1조 달러의 비용을 지금까지 쓰게 만든 그런 전쟁이기도 한데 일단은 20년 만에 지금 이 종지부가 찍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소식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오아우의 와이아나의 지역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노을쇼죠. 왜냐하면 이 백신 접종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이 백신 접종률은 낮고요. 사례 발생 비율은 높고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편 번호로 하면 이 96792로 표시되는 이 지역, 여기 거주하는 주민의 백신 접종률은 35%입니다. 지금 하와이의 백신 접종률 완료하신 비율이 62%를 넘어가고 있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70% 넘는데 이쪽 지역은 35%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비율도 이쪽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감염되시면 입원하실 비율도 높아지고 사망에 이르는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지역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와이아나의 웨스트 오아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노을쇼 쪽, 이 노을쇼 쪽의 백신 접종률도 4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을쇼 쪽에 오늘 이제 리플링지아드 시장이 백신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 백신 패스 프로그램 시작하면 이 노을쇼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백신 접종률이 45%밖에 되지 않는데 이 비즈니스 업체들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뭐 다른 곳에서 백신들 열심히 맞아 주셔도 이런 취약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이게 균형이 맞게 되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이쪽에서 지금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그런 행사들도 벌어지고 있고 또 백신 클리닉도 지금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숫자가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끝곡으로 있습니다. 부활의 Lonely Night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난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가 넌 그게 이러면 이룰 순 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걸 Lonely night Lonely night 떠나는 그 모습이 남았어 Lonely night 소리야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이런 시간들이 외로워 모두 떠난 이 밤엔 잊으려고 해봐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난 그때 널 보냈을까 견딜 수도 없을 걸 알며 나만 오래오랬었지만 그저 바라보았어 Lonely night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 늘 기분 좋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 미운 사람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움이란 감정은 마음에 담아두면 점점 커지고 나중엔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되어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분노는 상처를 낳고 치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운 감정을 빨리 내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운 감정과 이별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환, 무관심, 용서, 화해입니다. 첫 번째 전환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꾸 미운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공간은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에 다른 일, 다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무관심입니다.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 날 화나게 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이별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사랑처럼 잊기 어려운 감정이라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중요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미움에게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넌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내어준 그 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물론 용서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서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마음속의 미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입니다. 화해는 상대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려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했든 상대가 변했든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화해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미운 그 사람에게 4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미움이란 내 삶의 방해꾼입니다. 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미움을 버리는 방법도 자꾸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태풍으로 자라나기 전에 미움을 잘 다루어 내보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오늘부터 미움과 분노의 감정과 이별하고 용서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어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